미국 물가 잡힌 것처럼 파월이 비둘기가 된 것처럼 8월 초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선동을 했었죠. 그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파월은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 왜냐면 8월에는 연준 회의가 없기 때문에 2달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다. 왜냐? 작년까지만 해도 파월은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작년에 3월에 6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2023년에는 대학 금리 올릴 거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딴 이야기 하다가 9월 되니까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하다가 12월에 뭐라 그래요? 아 진짜 개위험함. 내년부터 금리 엄청나게 올릴 거임.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2달도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인하할 수도 있다. 이거를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부추겨봤자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어때요?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런데도 뭐라고 하느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했을 때 뭐라 그래요? 물가 압력이 최소 연말. 그래서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전망이다. 연준에서 7월, 8월에 이야기하던 것이랑은 많이 다르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8월에 물가가 혁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그런데 빅스텝 한다는 미국 분석 기사들만 들고 왔죠. 월가의 일부 이야기들만 들고 오고, 우리나라 증권가들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부동산 업자들은 금리 이야기할 때 아닥하고 있죠. 증권가들도 좀 닥칠 때 좀 된 것 같은데, 그죠? 연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2% 이야기했죠. 저희는 작년부터 3% 넘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올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리나라 3%는 기본이죠. 미국에서 긴축 완화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증권가에서는 3%도 아니고 2.75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파월 발언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다들 들고 와서 선동했죠. 2.75 된다고. 근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한대요. 또 10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월에 최소 빅스텝은 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환율 1450원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50원?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정부에서 좀 억누르고 뭐 한 번씩 수익 창출하고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죠. 1390원 찍고, 물론 1390점 몇 원 하고 잠깐 찍고 내려왔지만 하필 또 그게 저희 수요일 방송할 때 나왔던 거라서 바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변화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오펙에서 감축도 있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가스 뭐 이런 부분 영향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세계 2위의 산유국이죠. 근데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자, 뭐라 그래요? 1230원. 올해 초에 3월에 1230원 뭐 이런 이야기 했죠. 1250원까지 오를 수도. 그러다가 조금만 김이 보이면 1200원대 하향될 것이다. 그랬다가 또 1260원 뚫리니까 설마 1300원까지 이런 이야기 나왔죠. 조금 떨어지니까 또 뭐예요? 1230원대로 떨어지니까 1100원대까지 내려가나 이런 소리 들리다가 1350원 이야기 나오고 70원 이야기 나오고 상단 80원 이야기 나왔는데 90원까지 나왔죠. 8월 말에 예측한 거예요. 저희는 1470원, 80원 나올 때도 계속 더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역전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올랐던 것보다 덜 오른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냐. 가뜩이나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시기는요, 항상 신흥국 자본 이탈이 일어났고요. 그 이유는요, 불확실성 때문이죠. 위험할 땐 현금이 최고. 근데 위험할 때 현금 중에서 현금 중에 현금은요, 우리나라라고 원화가 아니죠. 현금 중에 현금은 달러다. 저희가 현금 보유하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고, 달러 환율 계속 오를 것이다 이야기 많이 했었죠. 저희가 굳이 달러 투자하세요 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알려주는 건가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방송 안 해요. 야생의 세계로 가면요, 먹이를 잡아다 주지 않는다. 사용법을 알려주죠. 그런데 계속 우리 욕하는 인간들 보면은 맨날 입만 떡 벌리고 먹이 갖다 주길 바래요. 근데 갖다 주는 인간들도요, 먹이 계속 갖다 주겠죠?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법. 그 사람들 먹이 왜 갖다 주겠어요? 잡아먹으려고.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죠? 지금 와서 보세요. 누가 맞았나? 기우제 들여서 맞은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방송을 하나도 안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다 우리가 예측한 것들을 모르지. 그러니까 기우제가 성공했다. 아니 작년에 얘기한 것들 올해 다 일어나고 있고 2023년은 돼야 떨어진다고 그랬죠? 2025년이나 모든 전문가들. 근데 우리 올해 떨어진다고 그랬죠. 물론 내년엔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DSR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붕괴될 거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역시도요, 기대 인플레 상승으로 고물가 예상보다 지속 가능성. 근데 기대 인플레 상승, 뭐 이런 거,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도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유가와 환율. 근데 유가는요,
$80 이하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 근데 환율은 계속 오른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물품들이, 특히 핵심 식료품 같은 것들 많이 수입하죠. 그런 것들이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유가나 뭐 다른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도로함이 타불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고물가는 지속될 거예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질 상황 안 보이죠? 유가가 급격히 떨어질 상황 안 보이죠? 환율은 미국이 더 금리 빨리 올리는데 어떻게 빨리 떨어지냐? 유가요? 오펙에서 감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떨어지냐? 그럼 이 두 가지만 봐도요, 물가는 금방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떨어뜨리는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를 올리고 실질 임금을 올려야 돼요. 근데 임금은 억제하고 금리도 억제하고 있죠.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요,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멈출 수 없다. 먼저 종료하긴 어렵다. 잭슨 미팅 때. 왜? 미국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먼저 시작했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짧은 다리로 열심히 쫓아가요. 마라톤의 결승점이 정해져 있듯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결승점은 똑같이 정해져 있다. 결승점이 뭐예요? 물가 안정. 그런데 미국은요, 똥다리라서 쭉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아직 물가 안정 도착도 안 했는데 물가 안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완주해야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채권금리가 급등했답니다. 미국이 긴축한다고 하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 자, 코픽스 금리가 채권금리 영향을 받죠. 코픽스 금리는요, 자금 조달 비용 영향을 받고, 여기서 뭐 예금금리라든가 은행채 금리라든가 기준금리 이런 것들 영향을 받죠. 그러면 채권금리, 국제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채에 영향 받는 거고, 은행채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코픽스에 영향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예대금리차 억지로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대출금리가 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몇 달만 더 지나보면요, 이게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을 압박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금리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겠구나, 시중금리가 올라가겠구나, 이 정도의 예측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2배 됐어요. 여보, 5년 전 받은 대출 이자가 2배가 뛴대. 변동금리 전환 앞두고 막막해진 차주들. 그래서 보면 어때요? 혼합형 받은 사람이 지금 변동금리로 5년 뒤에 바뀌는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이고, 2018년에 사신 분들이면 사실 고점에 사신 거죠. 2018년 11월부터 꺾이던 거, 그때가 원래 고점이다. 근데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터지면서 21년까지 올랐던 건 이거는 고점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거품이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내년부터 위험하다? 내년에 2배로 뛴다고 해서 그때는 대출 얼마나 받았다고. 다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게 압박이 커지겠죠. 그리고 2020년, 21년 영끌족들 엄청 들어오면서 시작부터 5명 중 4명이 변동금리였고, 앞으로 진짜 그 사람들은 개작살 나는 거고. 금리 올라가면 3분의 2는 죽어갑니다. 16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고 있어요? 죽어나니까. 금리 인상이 안 좋은 영향만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출 받은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했겠죠.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은 금리 올라가서 나쁠 게 뭐 있나요? 기준금리 인상이요, 사실은요, 대출 안 받은 사람이면 금리 인상을 바라야죠. 왜? 예금금리가 올라가는데 돈 모아서 집 사려면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거고, 금리가 높을 때는 돈 모아서 집 사는 거예요. 1980년대, 70년대 이때 올랐을 때는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노동법 이런 것도 잘 안 정해졌죠?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때 돈 받아서 넣어놓죠? 그러면 이자가 착실히 잘 붙어요? 그런데 요거저거 만들고 있죠?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돈 모아서 쓸 데 없으니까 집 사놨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월세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돈 좀 되겠다 해서 집 몇 채 더 사놓고.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게 가능했던 시기는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였고,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부동산 불펜은요, 사실 2000년대에서 끝났다. 근데 그 전에 닷컴 버블 터지면서 저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심리,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부동산 거품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남아있다. 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집값을 폭등시킨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폭등하고 있는데 급등 정도로 억제시켜 놨더니 떨어져도 심리가 완전히 안 죽은 거죠. 그 다음 정부에서는 대출을 열심히 풀고 있었고,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게 이번엔 종말이에요. 왜? 경기가 이제는 쇠퇴하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죽어나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 지역 늘어나고 있죠. 강부합 지역이 대거 약부합세로. 계약 취소 속출하죠. 30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계약 취소는 총 5건.
취소가 늘고 있다. 저런데 뭐 3억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저게 좀 상징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앞으로 계약금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락폭 축소됐다고 그래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축소, 낙폭이 축소됐다. 근데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못하죠. 왜? 지금 상황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낙폭이 왜 축소됐을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자, 매매가격 지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량이 비례를 한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래서요, 똑같이 5억 떨어지더라도요, 2건 거래될 때나 20건 거래될 때는 지수에서 나타나는 건 10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흡사하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시면 지금 하락폭이 축소된 이유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결론 7, 8월만 해도 4월 비둘기 됐다고 그랬죠. 근데 뭔 개소리. 지금 베이지북을 보면 거의 9월 자이언트 스텝 확정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힘을 내고 있죠, 슈퍼파월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도 또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 그러면은 환율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 더 장기화 되겠죠. 빅스텝을 밟으면은 붕괴가 더 빨라지겠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붕괴는 시작됐는데 문제는요, 아직 본격적인 금리 역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본격적인 금리 역전은요,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는 시장이 크게 변할 거다. 그런데 아직 그게 되기도 전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얼마나 붕괴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